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18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이재명이 또 졌습니다. 이재명이요. 민주당 내부에서 정청래한테 또 한 방 맞았습니다. 그리고 김어준한테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재명의 내리막은 시작입니다. 지금 많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의 지지율 60%, 70%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실제 지지율,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재명 쳐다보기도 싫어서 여론조사에 참여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의 지지율은 허상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얻어맞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이런 이재명이 갈 곳은 어디냐? 바로 차디찬 감옥이다. 반드시 가게 되어 있다. 오늘 이재명이 반드시 감옥 갈 이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김어준 방송에서 MBC 기자가 말했던 공소취소 거래설, 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진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검찰 개혁을 이 민주당 안을 받아들인 것을 보면은 김어준이 제기했던 그 공소취소 거래설이 사실이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꼴이 됐는데 왜 그런 것인지 제가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조금은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이 바로 이 사건 공소취소를 거래했다는 사법거래 사건, 이것은 헌정 논란이죠. 헌정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걸 가지고 강력하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뭐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구독 버튼, 저도 목숨 내놓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독재 정권으로 가는데 저도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 버튼 정말 큰 힘이 되고요. 또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 공유해서 우리가 이재명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요. 지난 16일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당에 있는 강경파를 향해서 과유불급이다. 니들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될 것도 안 된다. 라는 식으로 훈수를 뒀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바로 다음날 정청래와 다이렉트로 소통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강경파의 손을 들어주게 됐습니다. 강경파의 입장을 대거 수용하자 여권에서도 이재명의 생각을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청와대 내부에서는 왜 이렇게 강경파에 끌려가느냐?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인데 이재명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 이런 볼멘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 것인가?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공소청 검사의 영장 청구 집행 지휘권 인정,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지휘 감독권 인정, 이런 이 검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사 지휘권을 좀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그 정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에서 강경파들은 그렇게 검사한테, 공소청 검사한테 영장 청구 집행 지휘권, 수사 지휘 감독권, 그리고 수사 개시 통보권 이런 걸 주면 검사들이 결국에는 수사를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냐, 영장도 검사가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검찰개혁이 아닌 게 아니냐, 그래서 노무현처럼 또 다른 죽음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경파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봉욱 민정수석은요, 이재명 옆에 서가지고 검찰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검찰한테 수사권을 남겨줘야지, 경찰과 중수청에 너무나도 많은 수사권을 주게 되면 이게 지금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했고,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한테 이재명의 뜻이 바로 내 뜻이죠. 검사들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수사 보안권, 수사 지휘권 그거 남겨드릴 테니까 이재명의 이 국정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공소 취소하는 건 어때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것이 바로 김어준 방송에서 알려지면서 야 이재명 너가 지금 네 거 취소하자고, 공소 취소 그 미친 짓을 하자고 이런 거래를 해? 넌 진짜 나쁜 놈이야. 이거는 대통령 탄핵감이야 라고 하면서 방송에서 난리가 났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재명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서 강경파 입장을 들어주면서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라. 강경파 니들 마음대로 해. 검찰의 수사보안권 다 없애버리자.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김어준 말이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청래가요,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이 보란 듯이
우리가 이재명과 소통을 직접 하면서 검찰청 개혁안 이것을 당의 입장으로 이재명이 수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김어준에 대해서 여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권에서는요, 김어준 방송 나가지도 않겠다. 그리고 정인수 기자, MBC 기자도 고소하겠다라고 하면서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고, 김어준한테는 뉴 이재명이라는 파들, 이재명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정청래가 김어준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봐라, 내 뜻대로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뭡니까? 약점이 잡혀 있었다는 거죠. 어떤 약점? 진짜 공소 취소 거래를 했다는 그 약점이 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의 강경파의 입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청와대를 취재해 보니까요, 민정수석이 내가 낸 법안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이 보좌진들도 이거 뭐 대통령이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개혁 내용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는 매우 큰 피해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 범죄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특별사법경찰이 어디에 있냐면요. 세무소, 환경부, 노동부, 각 정부 부처에서 이 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 수사 개시를 하는 건데, 통상의 경우 검사한테 수사 개시하기 전에 이 수사를 알려주죠. 그럼 검사가 그거는 범죄가 되고 안 되고를 1차적으로 판단을 해서 범죄가 안 되는 건 빼주고 범죄가 되는 것은 이 기소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각 부처에 있는 사법경찰관들이 수사하는데 검사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할까요? 각 정부 부처의 경찰들은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바로 행안부 장관의 통제를 받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의 수반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사법경찰관한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공무원이 있으면 경찰한테 말해가지고 경찰이 수사하게 만들고 그 사람 내보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독재가 아니고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악, 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나 이재명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시위를 탄압하고, 그러니까 정부 공무원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이 사법경찰관이 당신 수사할 거야 하면서 수사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예를 들어서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서 또 다른 범죄 수사를 발견했을 경우, 그러니까 공소청에 있는 검사가 이 수사 중에 이거는 같이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발견한 경우에도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건 뭐죠? 범죄를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수청 수사관이 돈을 받고 피의자를 이건 대상에서 빼주는 경우에도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죄인의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자, 경찰한테 가서 돈 주고, 그리고 중수청 수사관한테 돈 주고, 우리 뭐 이거 빼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중수청 이 수사관이 돈 받고, 그래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저도 돈 받고 본인도 범죄에서 빠지고 이게 정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 거래를 한다. 범죄 빼주기 거래를 한다. 보통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검사가 이거 무슨 짓이냐? 이걸 왜 빼냐? 하면서 수사 지휘를 하는데 이제는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경찰이 이런 직무와 부당한 행위, 하나의 사건을 빼주는 행위를 하더라도 검사가 손을 쓸 수 없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범죄자, 돈만 있으면 경찰 매수하고 수사관 매수하고 그리고 영장 청구도 안 하게 해주고 그래서 피의자가 범죄도 빠져나가게 해주고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이 원하는 범죄인 세상이 돼버린 거죠. 이재명 본인도 경찰과 그리고 이 수사관만 잘 꼬셔놓으면 앞으로 수사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만든 게 지금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이재명과 정청래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정권이 경찰과 중수청을 완전히 장악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마저 통제하고 경찰청마저 통제하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한테 지시해서 전부 다 수사를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고발된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 수사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부산에 부산시장으로 나온다는 전재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그 특검까지 갔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있죠. 이렇게 지금 정권의 입맛에 맞춰 수사가 좌지우지되는 이 법안을 결국에 정청래가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뻔뻔하게 김어준 방송에 가서 이재명도 동의했다. 왜냐? 이재명이 약점이 잡혀 있으니까, 실제로 공소 취소 거래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또 한다는 소리가, 이 중수처법, 공소처법이 통과되면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노무현한테 보고 드리겠다. 이 사람들이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법 체계를 관련해 가지고 사법 체계,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정치화하고, 그리고 노무현을 언급하면서 감성에 호소해 가지고 지지층을 결집시켜 가지고 이 국가 기관을 완전히 장악하는 시나리오, 정치적 복수의 관점에서 19일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정청래, 김어준, 문재인, 조국 편이 하는 검찰개혁의 의미, 그리고 이재명은 노무현과 관계없기 때문에 자기 범죄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공소취소 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그것과 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아닙니까? 노무현한테 보고하겠다. 지금 노무현이 왜 나옵니까? 검찰개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정책의 실효성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에 대한 향수를 자극해서 민주당 강경파들, 그리고 민주당 본류한테 봐라, 노무현의 복수를 우리가 지금까지 해냈다, 이런 거 알려주려고 검찰개혁이란 걸 밀어붙인 거죠.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사관이나 경찰이나 이 수사 능력도 없는 데다가 거기다가 피의자가 돈 줘서 수사 빼지고 영장 청구하는 거 빠지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사기 범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기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돈은 사기꾼이 벌고, 그리고 수사관한테 돈 매기고 빠지면 피해는 누가 보죠? 바로 피해자들, 국민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의 입법 폭주입니다. 자, 이렇게 입법 폭주라는데 이재명이 막아서려고 했다가 이재명이 막아서지도 못하고 이재명이 정청래한테 진 꼴이 됐죠. 정청래는 보란 듯이 김어준 방송 나갔죠. 자, 이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좀 쪽팔리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들고 나온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느닷없이 개헌을 들고 나왔습니다. 6월 달에 하는 지방선거에서 단계적 개헌을 하자. 그럼 단계적 개헌을 하자는 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5.18과 관련한 그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부마 항쟁 정신을 넣자. 이걸 개헌하자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거는 5년 단임제냐 아니면 4년 중임제냐, 이런 권력기관 얘기, 그리고 이 헌법에 있는 이 선관위와 관련된 중앙선관위 빼냐 마냐, 이런 거 관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5.18을 또 들고 나온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김어준, 정청래 이 강경파한테 진 게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공소취소 거래서 걸린 거 쪽팔리고 하니까 다른 걸로 이슈, 자신의 리스크를 이슈로 덮으려고 이 개헌을 들고 나왔다는 거죠. 이번 개헌 추진이 결국에는 자신의 이 공소취소 거래설, 이것을 분산시키고 이슈를 이슈로 덮으면서 지방선거 국면을 개헌 찬반 프레임으로 전하려는 이런 정치적 계산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6.3 지방선거에 동시 투표할 때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국민들한테 충분히 소명이 됐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근간인데 선거 일정에 맞춰서 단 몇 달 만에 몰아치듯이 개정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부합하느냐, 이런 논의할 수 있죠. 또 이 헌법 정신에 들어가는 것이 부마 항쟁까지 포함하는 거, 이걸 전 국민이 다 100%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일부는 역사적인 논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점에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고 이것이 국민들의 여론이다라고 단정지어서 하는 건 뭐다? 이재명의 리스크,
공소 취소 거래설 탄핵 사유를 덮기 위해서 들고 나온 지방선거용이다. 자, 그런데다가 만약에 이것을 직접적으로 하게 된다면 독재의 가능성은 더 커지는 겁니다. 이재명이 경찰 그리고 공소청, 중수청 전부 수사관들 다 장악하고 있는데 헌법까지 개헌한다? 이러면 이재명한테 독재 권력이 또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건데 이걸 들고 나왔다는 건 또다시 이슈로 덮겠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들고 나온 것이 자동차 오부제 이야기입니다. 이 석유 최고 가격제를 말씀드렸을 때부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30년간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해서도 안 될 정책이고 미국에서도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에 석유 최고가제 이거를 직접 실시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리고 언제 지금 이 중동 사태가 끝날지 모르는데 너무나도 강력한 거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음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유류비부터 할인해주고 또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트럭이라든지 운송하시는 업체분들한테 이 도움을 주는 보조금제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일파만파 커지니까 이번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해서 자동차 5부제 또는 자동차 10부제라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또 바로 이재명의 말에 따라서 차량 5부제, 10부제, 뭐 2부제 뭐 이런 거 검토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강제가 된다면요. 사실상 걸프전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겁니다. 1970년대는요. 고급차 운행을 제한했는데 1991년 이 걸프전 때는요. 2달간 10부제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수단인데 이런 것이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죠. 자, 이것과도 관련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자동차 오부제. 자동차를 반드시 끌고 다녀야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무조건 이동하려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물, 운송 이런 분들은 자동차 5부제, 10부제라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국민들한테 과도하게 이동권을 제약하는 방식이고 이거는 과거 지향적인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류세 인하 같은 간접적인 방식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방식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피해를 검토하지 않고 그냥 막가파식으로 이재명이 또 자신의 이 공소 취소 거래서를 덮기 위해서 이걸 들고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자영업자와 직장인들의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동차 5부제, 10부제 이것은요. 정말 끝으로 갈 때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좀 이용해 달라라는 이런 계몽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실시하게 됐을 경우에 그 피해는 상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에 대해 공격할 포인트가 너무나도 많죠. 이재명의 내부 갈등, 정청래와의 싸움에서 진 것, 그리고 공소 취소 거래설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강경파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니냐. 만약에 공소 취소 거래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아니냐. 또 다른 점, 이 이슈를 덮기 위해서 지금 갑자기 들고 나온 이 개헌 문제 이게 이렇게 금방 할 거냐? 그리고 부마항제까지 헌법 정신에 넣는다는 게 이게 지금 국민적 합의가 된 거냐? 게다가 지금 차량 5부제 10부제 한다는 것도 너무나도 과도한 제약 아니냐? 이거 막 공격해야죠. 누가 공격해야 됩니까? 바로 국민의힘에서 공격해야 되는 포인트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막 공격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뭐 오세훈은 자기가 서울시장에 나오려고 결국에는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나오면서 무슨 선대위를 꾸리려고 했죠? 개혁, 뭐 비상대책위 해가지고 유승민, 뭐 김종인 불러다가 놓고 하려고 했는데 이거 완전히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내부 싸움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탈락하면 탈락한 대로 거기에다가
전략 공천해가지고 빨리 수습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탈락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 싸움에 사람들이 또 등을 돌리게 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더 강력하게 힘을 모아가지고 이번엔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정말 선당우사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이재명의 이 폭거를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또 잘한 것도 있습니다. 못한 게만 있는 거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요, 이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사태와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이 백신과 관련해서 정은경,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같은 사람, 문재인 때는 주사기 반을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서 숨어가지고 이 가림판에서 주사기 끌어내가지고 진짜 문재인이 주사를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안 맞았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정은경은 나이가 안 돼서 안 맞았다고 하는데, 정은경한테 그 당시 유가족이 피해자로서 우리 아들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희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정말 냉담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게다가 지금 광화문 분향소에도 있는데 여기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끔 만드는 것, 바로 그게 야당의 역할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이 이물질 조사뿐만 아니라 이 피해자들을 모아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정은경의 이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당시 문재인한테도 피해와 관련해서 알고 있었느냐 이거 불러다가 철저하게 청문회하고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양문석이 이 헌법 소원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대출 사기로 인해 가지고 이 징역형을 받았는데, 이 양문석의 징역형으로 인해서 의원직이 상실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죠. 자, 그런데 이재명이 그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대출 사기 이거 뭐 막이다 어쩌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출 사기 그 표본이 누굽니까? 바로 양문석이죠. 이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이 양문혁을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문혁이 더 이상 헌법소원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애초에 이 사람한테 공천을 준 것, 이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줬다는 이재명을 공격해야 되는 포인트가 또다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국민의힘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본류인 이재명과 더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매일매일 이재명과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배지 달고 권력 달고 있고 그 보좌진들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한테도 할 말을 하고요. 또 이재명의 내리막은 시작됐다. 지금이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 방송하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 제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제품 타고 들어가시면요, 쿠팡에서 많은 거 사실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한테도 조금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요 들어가셔가지고 쿠팡에서 구입하시고 싶은 거 구입하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